200석이 안 넘으면 내일 출근합니다. 내일이 아니지 모레. 두고 보세요. 선택지는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버티기. 무조건 버티기 한다. 출근한다. 에이 설마. 탄핵이 됐는데 아직도 설마를 생각하시면은 이제 설마는 버리셔야 합니다. 저들에게 설마 같은 건 없어요. 한덕수 출근합니다. 대한민국 최정의 특수요원 여러분, 윤석열은 미쳤어요. 우리 같이 삽시다. 탄핵은 100%인데 200석이 안 넘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때문에 200석 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이 200석이 만약에 안 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탄핵 표결됐는데도 199석으로 됐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출근한다. 설마 그러겠느냐? 출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근할 것이다. 이 나라에 법은 없나요?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기 목숨밖에 없습니다. 김영현 기자에게 어제 YTN 연합뉴스TV였던가요? 네. 등 생중계했는데 저는 해서는 안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명백한 내란의 핵심 주동자가 일방적인 자기 변명하는데 그걸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서 얻는 공익적 가치가 뭐가 있죠? 그리고 혹여라도 그 메시지에 혹여라도 100만분의 1 제가 어제 받은 한 통의 전화처럼 정말 블랙에 내리는 명령이 숨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 복귀하지 않은 블랙의 청주공항 폭파 시도, 사드 기지 테러, 대공항 폭파 같은 엄청난 공작이 사전에 준비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직접 그런 제보를 공개하며 국방장관 직무들에게 질의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이광희 의원이 직접 나와서 네. 제보자를 만나서 그 들었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04시 15분에 작전이 취소가 됐고 무기는 약속된 장소에 반납하라고 해서 하고 일상 복귀를 하게 됐다. 잠수 탈 때니까 6개월 동안 연락 못 드린다. 제보자 말로는 펑펑 울더래요. 너무 고맙다고. 그 대화도 정확하게 공개했잖아요.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C4를 갖고 나왔다. C4 폭탄이라고 소량식이다. 창호 하나 부술 수 있는 정도다. 개인당 하나씩 갖고 나왔다. 권총은 각 팀별로 다르게 지급받았다. 탄창은 5개다.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애들도 많다. 아무리 블랙 요원이어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왜 생중계를 합니까? 꼭 그랬으면 했어요. 그걸 생중계하는 거는 혹여라도 단 1%라도 그 기자회견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미칠 그 엄청난 파국적 결과를 책임질 어떠한 능력도 없는 YTN 연합뉴스가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선택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김영현 법률대리인 기자회견 논리는 들어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 줄 들어봅시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대응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현장에 나왔던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직접 전화 받았다고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에 내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현장에 나왔던 별들, 핵심 지휘관, 현장에 나왔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밖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말을 안 했는데 체포되고 나서 영장 구속됐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장 위치 추적 요청했다고 자백했어요. 네,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받았고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실제 의장 공간에 가는 CCTV도 나왔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말들이거든요. 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체포자 이 명단에 대해서 계엄 포고령 1호에는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각 당의 대표나 주요 당직자를 잠재적인 정치 활동 예상자로 판단해서 예방 활동을 하라는 지시였다. 사령관들이 예방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 근데 저는 혹여라도 어떤 단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혹시 그런 의도로 들으신 분들은 각자 어떤 단어가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뜬금없이 통행금지 삭제를 말합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 단어가 유난히 꽂힌 건 제 과몰입 탓이겠지만 그리고 기자회견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길 간절히 비는데 저 단어가 꽂힌 이유는 통행금지? 왜 저 말을 하지? 거꾸로 하면 지금 행통하냐? 이런 상상. 기자회견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길 간절히 빕니다. 100만에 하나 그런 목적이었으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요원 여러분, 윤석열은 미쳤어요. 우리 같이 삽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대목 하나는 한덕수 대응을 뜬금없이 거론하죠. 굳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전 이 시기도 딱 정한 거라고 보는데 한덕수 대행이 자기들 말 안 듣고 헌재 재판관 임명해버릴까 봐 저 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덕수 혼자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굳이 한덕수 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 네. 그랬더니 한덕수 대행이 법적 대응한다고. 예, 네.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한덕수 대행은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했던 말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하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합의는 개소리고 본인도 알아요. 합의 안 된다는 걸. 그냥 안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바로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네, 어제 발의하고 어제 오후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오전에 표결에 붙여질 텐데 자 봅시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오은식 국회의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자, 이런 일이 어제 긴박하게 벌어졌고 헌재도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대법원도 임명해야 한다고 하고 입법조사처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헌대행이 얘기하고 나서 또 헌재가 임명 가능하다고 다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100% 탄핵됩니다. 151석이면 되고 민석만으로 됩니다. 야당만으로 돼요. 그런데 한덕수는 여야 합의 안 됐다고 200석이 안 넘으면 내일 출근합니다. 내일이 아니지 모레. 두고 보세요. 선택지는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버티기. 무조건 버티기 한다. 출근한다. 에이 설마. 탄핵이 됐는데 아직도 설마를 생각하시면은 이제 설마는 버리셔야 합니다. 저들에게 설마 같은 건 없어요. 한덕수 출근합니다. 국민의힘이 지연 사격하고 조선일보 논리 설파하고 한율이 그래서 취소했다니 헛소리하고